워싱턴은 그 작은 인디언 소녀의 목을 붙잡고 철갈고리로 그녀의 턱을 꿰뚫은 다음 그녀를 가죽을 벗기는 말뚝에 매달았습니다. 250년이 채 되지 않는 미국 역사 동안 많은 유명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용감하고 친절하며 억압에 저항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대표하며 개인적으로 팀을 이끌고 결국 미국을 건국한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부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러시모어 산에는 그의 동상이 여전히 서 있어 그의 위대함과 역사적 지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의 모범이자 노예제도에 대한 확고한 반대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을 해방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에서는 워싱턴이 죽기 전에도 그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노예 소유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가죽 부츠는 여전히 인디언 두피로 만들어졌고 그 자신이 항상 인디언 학살을 가장 크게 지지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정말 역사책에 묘사된 것처럼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물이었을까? 1732년 2월 22일,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식민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고 학업 성취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를 장기간 관찰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행동 철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도끼를 주면서 나무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자기 집 앞에 체리나무를 베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워싱턴을 강한 책임감을 지닌 좋은 소년인 것처럼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당신은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1738년경 미국에는 체리나무가 심어지지 않았으며 워싱턴의 고향은 체리나무를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벚꽃에 관한 이 이야기는 후대의 워싱턴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워싱턴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가족의 농장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죽자 워싱턴은 20세의 나이에 가족의 땅 8,000에이커와 노예 300명 이상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은 노예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는 주저없이 노예 제도를 즐겼습니다. 젊은 워싱턴은 스포츠와 노동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인 로렌스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가족의 토지 측량 업무 경험을 쌓았고 금세 서부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1740년대의 워싱턴은 겨우 20대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식민지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공로를 세우기 위해 영국 진영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식민군과의 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유한 과부인 마르다를 만난다. 워싱턴은 주저하지 않고 결혼을 받아들였고 마사가 데려온 100명이 넘는 흑인과 백인 노예와 많은 양의 토지를 얻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22,000에이커가 넘는 땅과 거의 3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북미에서 가장 큰 농장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은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민지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인지세를 인상했는데 이는 북미 13개 주의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북미 식민지 주민들을 이끌고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워싱턴의 군사적 재능과 리더십 덕분에 그는 미국 독립의 영웅이 되었고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한 임기를 재선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하에 대통령은 2번만 재선될 수 있다는 불문율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당시 워싱턴은 성경 속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을 구했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영광스러운 이미지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의 생각 속에 평등에는 인디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과 그의 지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만이 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인디언들은 단지 야만적인 적들로 여겨졌다. 독립선언서에는 워싱턴이 지원한 인디언 부족들이 전투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워싱턴의 노예의 대부분은 흑인과 인디언이었고 그의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 그는 인디언 학살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워싱턴의 학살은 언어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인디언 부족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거듭해서 명령했습니다. 성별, 나이,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학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군대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현상금 제도를 만들어 인디언의 두피에 4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었고 늙고 약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인디언에게는 20파운드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정책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현상금 명령이 탄생했습니다. 워싱턴은 인디언의 가죽을 벗기는 데 능숙했으며 당시 그의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워싱턴이 직접 참여한 학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이 임시 캠프에서 지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 한 명이 인디언 소녀와 함께 잡혔고 워싱턴은 한눈에 그 소녀가 자신들의 전리품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부츠에서 칼을 뽑아 소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들어올려 화형대까지 끌고 갔다.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갈고리로 소녀의 목을 찔러 차갑게 매달았습니다. 그 소녀는 부상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었고 오직 울면서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그 소녀의 심장에 칼을 꽂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몸에서 피부 한 겹을 벗겨냈습니다. 이러한 스킨은 트로피가 되어 부츠와 모자와 같은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광경은 인도 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체 더미와 붉은 강은 워싱턴이 인디언에 대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워싱턴은 미국을 해방시켜 독립을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언을 학살하고 노예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사회 구조와 부의 원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싱턴의 공헌 덕분에 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거듭났지만 그의 어두운 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량 학살이나 노예 제도와 같은 행위는 그가 씻어낼 수 없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